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진행은 앉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연구일이에요. 사실은 수업이 유일하게 없는 요일인데 오늘 또 이렇게 귀한 자리에 제가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저는 사회복지학과에 지금 소속되어 있고요. 주로 이제 가족 여성복지 쪽 하고 있는데 뭐 일생활 균형이라든가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든가 돌봄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요. 최근에 초등돌봄 연구를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오늘 워크숍을 제가 진행을 하면서 풍성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오늘 이제 앞에 파트 한 1시간 정도 발표하고 중간 브레이크 갖고 그다음에 뒤에 발표로 이어질 건데요. 제가 이제 사회자다 보니까 시간을 좀 이제 잘 지켜볼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리는 최대한 간단하게 하면서 여러분들의 이야기에 모두가 좀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을 할까 하는데요. 제일 첫 번째 발표는 아동돌봄 지역 생태계 구축, 그래서 최근에 놀이 한마당을 중심으로 한 이야기를 발표를 하겠습니다. 발표해 주실 분은 서울특별시 제3호 종로거점형 키움센터 센터장님 진성경 센터장님이시고요. 발표 준비되셨으면 발표해 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거점 3호 센터장 진성경입니다. 저희 앉아서 할게요. 저희도 소개만 인사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거점 3호가 제일 먼저 앞에 발표하는 이유는 아시죠? 거점 3호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거점 3호가 제일 먼저 발표를 하고요. 저희가 이제 앞으로 지금 한 오늘 내일이 딱 저희가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딱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정말 딱 1년 되는 이 시점에 이걸 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의미 있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1년 동안 저희가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해가는지 이런 것들을 좀 사례를 좀 얘기를 하려고 하고요. 그걸 한마당 중심으로 저희가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딱 10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원고를 읽어야 딴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거점 3호는 주요 특성이 있어요. 매뉴얼에 보면은, 거점 매뉴얼에 보면은, 지역 대표 특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돌봄 공간 및 마을 돌봄 자원을 지원하고, 돌봄 통합 지원을 하는, 그 중에서도 돌봄 정보를 안내하고, 네트워크를 지원하는데, 이 네트워크를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거점 3호는 종로와 서대문구 초등돌봄센터에 네트워크를 만들어가는 과제가 있어요.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데 정말 무엇을 위해서 만들어야 하는지 하는 나의 과제가 생기더라고요. 나의 과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을 때 저희가 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센터의 방향을 찾아가던 중 한 줄기 빛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냐면 초등의 삶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등의 아이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 아이들은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운다고 하는데 아이들은 잘 놀고 있나? 잘 살고 있나? 아이들이 잘 놀고 잘 쉬고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라고 저희 센터들이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개개인의 센터만의 힘으로 이게 가능할까? 아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인적, 물적 환경들이 힘을 모아야 아이들의 삶을 더 잘 지원하지 않을까? 그 힘을 모으는 첫 번째 이야기가 어린이날 100주년 기념 놀이 한마당입니다. 그 내용을 한 장의 그림으로 저희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려고 하는 내용으로 사실은 한마당 내용을 좀 만들긴 했어요. 그래서 이건 꼭 이 분야가 놀는다, 뭐 이 분야가 산다 이런 게 아니고요. 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이제 놀면서 자라고, 그러니까 거점 놀이터, 함께와 플래시몹, 우리 이러고 놀아요, 박터트리기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은 좀 놀면서, 그리고 센터 깃발 만들기, 키움 소식단 영상 제작하고, 어린이 행복 선언문을 만들고, 대동놀이를 하고, 캠퍼스를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살아가면서 이거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싶은데 이게 저희 거점 3호만의 힘으로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둘러보니까 저희가 지역이라든지 부모라든지 교직원이라든지 체계 이런 것들이 다 협력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협력을 어떻게 엮어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고 이렇게 하나로
엮어내는 작업이 네트워크가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래서 놀이 한마당인데 여기 놀이 한마당은 보라색이죠. 보라색인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여기 구체적인 건 빨간색과 파란색이잖아요. 빨간색과 파란색이 섞이면 보라색이 된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을 합쳐가지고 저희가 놀이마당, 뭐 예술마당, 전시마당, 무대마당을 펼치면서 놀이 한마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저희가 솔직히 이제 지역하고 부모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체계 부분에 보면 서울시랑 종로구, 서대문구 각종 센터들 초등 돌봄 센터들의 그 협력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그 협력 중에서도 또 교직원들의 직원들의 선생님들의 그 협력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협력을 만들어가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날 100주년 방정환 선생님이 1922년 어린이날을 선언하고 23년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발표한 어른들에게 드리는 글 중에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을 만한 놀이터나 기관 같은 것을 지어주시오, 이 얘기를 하셨답니다. 100년 후에 이 글을 마주하는 저는 정말 아이들에게 어린이날 놀이터를 만들어줄 수 있다는 기대에 내가 거점 사모에 온 이유일까? 하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정말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의 심장은 이렇게 뛰기 시작하였습니다. 뛰는 심장으로 주변을 둘러보니 거점 사모 직원들, 그리고 종로구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와 우리 동네 키움센터에서 우리 함께 만들어봐요 하고 손을 흔드는 게 보였어요. 정말로요. 그래서 그리고 참 맞아, 저희 공동육아가 이런 일을 제일 잘하거든요. 저희 법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역시 저는 인복이 많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을 과감하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5월 5일 아이들에게 놀이터를 돌려주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손들을 붙잡았습니다. 꼭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둘러보니까 제일 잘할 수 있는 손. 저희가 작년 10월에 하반기에 가오픈을 시작해서 거점 3호가 어떤 곳인지 서로 잘 알지도 못했을 때 11월 12일부터 저희가 종로 서대문구 지역아동센터라든지 그리고 키움센터 연합회를 회의를 다니면서 센터장님들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어린이날 100주년을 맞이하여 놀이 한마당 하실래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제 다들 그게 뭐지 하는 마음으로 그냥 오케이를 했어요. 거절하지 못해가지고 사실 오케이를 했어요. 그리고 손을 잡아주셨어요. 어쨌든. 그래서 그 손을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2년 1월부터 종로 서대문구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나 키움센터 연합회에서 본격적으로 놀이 한마당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손을 내밀었더니 이제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이렇게 이렇게 손을 내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놀이 한마당에서 저희가 서대문 종로구 돌봄지도를 만들어 시민들에게 홍보할 계획으로 각 센터를 표현하는 센터 깃발을 만들어 기획했습니다. 한마당을 시작하는 첫 삽이었습니다. 아까 앞에서 이제 영상에서 잠깐 보셨죠. 첫 삽을 잘 함께 뜨고 싶어서 깃발 만드는 재료를 전달한다는 핑계로 각 센터들을 방문하여 놀이 한마당에 대한 기획 내용과 실무단 결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시 세세하게 꼼꼼하게 이야기를 했지요. 첫 삽에 공들인 결과 코로나 시절이라서 아이들이 출석이 그리 자유롭지 않았는데 감사하게도 30기관 중에 29기관이 참여했고 센터장님들 모두 기꺼이 놀이 한마당의 추진위원회가 되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는 적극적으로 이 행사를 지원한다는 의미의 자리였습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손, 아이가 맞닿아 있는 손, 선생님들의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놀이 한마당 실무단 하실래요? 추진위원인 센터장님들의 지지를 받아 각 센터에서 대표 선생님들이 나오셨습니다. 무려 31명 실무단이 결성되었습니다. 저희가 30기관이거든요. 30기관인데 31명이 나와서 실무단이 결성되었습니다. 이렇게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신나게 흠뻑 놀 수 있는 놀이를 위해 어른들은 손에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실무단 선생님들은 한마당 사업 소식을 각 센터와 부모에게 전달하는 역할과 더불어 놀이의 중요성에 대한 세미나를 통해 놀이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아이들 눈높이에서 실제 놀아보면서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한마당 내용을 함께 만들어갔지요. 이후 실무단 선생님들이 실무단 경험에 대해 나눈 이야기를 표현해 보자면, 어색했지만 다른 센터를 알아가는 과정이 즐거웠다. 걱정, 나의 부족한 시간을 채워줬다. 함께, 의견 표현, 놀이를 통한 심, 짧은 만남, 놀이마당 운영 계획을 함께 세워서 좋았다. 그리고 연대, 소통, 맛있는 점심이 좋았다. 역시 먹는 게 좋죠.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떤 실무단이 어떤 일들을 했길래 사실 이런 평가를 할 수 있었나라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 사례가 거점 놀이터입니다. 거점 놀이터를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5월 9일 놀이 한마당이 행사장이 아닌 아이들의 삶이 담겨있는 놀이터로 만들기 위해 실무단 선생님들을 중심으로 각 센터에서 사전 놀이를 펼쳤습니다. 각 센터를 알리는 깃발 만들기, 함께요, 플래시모, 우리 이러고 놀아요, 키움 소식장, 그리고 거점 놀이터. 특히 거점 놀이터는 근거리에 있는 몇몇 센터 아이들이 가까운 놀이터에 모여 노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거점 놀이터란 이름은 아니었지만 이렇게 놀고 있는 센터들도 있었습니다. 참여할 센터와 놀이터가 결정되면 거점 3호의 직원과 강사가 놀이터로 놀이를 장착하고 출동하였습니다. 놀이를 장착한다는 것은 많은 놀이 프로그램과 도구가 아닌 거점 3호 직원들, 놀이 강사, 실무단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즐겁게 놀 수 있는 마음과 약간의 계획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실내 생활과 단독 놀이에 많은 시간을 보내던 아이들은 야외에서 집단놀이, 자유놀이에 너무 신나했습니다. 거점 놀이터에서 놀아본 선생님들은 한마당 행사 당일 놀이마당을 직접 운영해야 진짜 놀이라며 놀이마당을 진행하겠다고 힘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마당에서 놀이마당은 강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계획에서 실무단 선생님들이 운영하는 놀이마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점 놀이터에서 아이들이 선생님들이 어떤 평가를 했냐면요. 다른 센터 교사들과 교류가 좋았다. 그리고 다른 센터 아동들과의 만남이 좋았다. 밖에서 노는 즐거운 경험. 나들이에 대한 부담이 적었다. 그리고 아이들은 다른 센터의 친구들과 만나서 놀 수 있어서 좋았다. 새로운 놀이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다. 그리고 자유롭게 놀이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야외에서 놀 수 있어서 좋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 긍정적인 평가죠. 사실은 부정적인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서는 발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거점 놀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선생님들이 놀이마당을 직접 운영해야 아이들이 정말 거기서 자기의 있는 삶을 좀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놀이마당을 선생님들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정말 아이들이 한마당에서 진짜 놀이터가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정성 덕분에 아이들은 행사 당일 망설임 없이 놀이마당 중심으로 전시마당, 예술마당, 무대마당을 누비며 흠뻑 빠져 몰입하여 놀았습니다. 여기서도 한마당을 지나고 난 평가를 좀 잠시 보면요. 이건 선생님들의 표현입니다. 아이들이 즐거워하고 보면서도 즐거웠다. 함께하는 놀이여서 좋았어요.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놀이. 모두가 재밌었어요. 아이들 만족도 짱. 그 다음에 아이들은 어떤 평가를 했냐면 놀이터에서 만난 친구들이다. 이런 평가들이 있었고요. 간식이 좋았답니다. 그리고 사람이 많다. 부모님도 와서 좋았다. 너무 더웠대요. 그리고 신났던 하루. 다양한 놀이가 있어서 좋았고 정말 좋았다. 그리고 놀이가 더 부족했대요. 이거 놀이를 더 만들어 달라는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놀아도 괜춘. 신나고 좋다. 다음에 또 그래서 정말 저희 평가에 보면은 아이들이 내년에 한마당을 하면은 참여할 거냐라고 했을 때 거의 95%, 98% 정도가 참여를 하고 싶다라고 아이들이 평가를 했습니다. 놀이터를 만들어주기 위해 잡았던 어른들의 손, 놀이로 만난 아이들의 손, 한 손 한 손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담아 맨 마지막에 저희가 대동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전체 아이들이랑 선생님들이 한 손 한 손으로 잡아서 한 큰 원을 만드는 행사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마당을 되돌아보는 이 시점에 저희가 저희 생각이 좀 선명해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의 놀이터는 어디에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있는 곳이 놀이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칫 몸놀이, 게임, 신체 운동 등 아이들이 움직이는 놀이를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해보면 아이들의 삶 자체가 놀이이고 힘이고 배움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활동 이렇게 얘기하면 프로그램 이렇게 하면 싫어하더라고요. 왜 싫어하는지 전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놀이와 쉼을 방해하고 놀이를 활동이라는 거창한 이름으로 또 다른 학습으로 바꾸려는 노력하는 우리들의 간교한 생각들을 파악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은 살펴보니 아이들은 이렇게 안전하고 다양한 선택할 수 있는 공간, 즉 놀이터에서 나를 보고 타인을 보면서 자유롭게 놀이와 쉼, 배움을 갖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게 본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뒤에서 진짜 웃으면서 잘 지원해주는 역할이 저희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놀이터에 모여있는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삶을 되돌려주고자 또다시 놀자 데이로 손을 잡았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기 윤키 센터장님께서 다시 설명을 잘 해주실 거고요. 근거리 있는 센터 선생님들끼리 만나 동네 놀이터를 만들어주고자 지혜를 모으는 자리를 마련했죠. 요거는 서대문 윤키 센터장님이 아마 잘 설명해 주실 겁니다. 곳곳에서 놀이로 아이들, 선생님들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터를 만들기 위해 연합가족 산행을 기획하고 있어요. 단풍이 가득한 날 다 함께 소풍 갈 예정이랍니다. 그리고 거점 3호에서는 거점 3호 자체가 놀이터가 되기 위해 지혜를 모으고 있어요. 놀면서 자라고 살면서 배우는 아이들이 가득한 거점 3호 문화 놀이터가 곧 개장될 예정입니다. 많이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슴 뛰지 않으세요? 가슴 뛰어야 되는데. 저희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공동육아 공동체교육 각각의 초등 돌봄기관들 그리고 거점 3호 우리들이 만났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가슴 뛰지 않으세요? 저희가 이게 대동놀이 아마 사진이 전체가 한 원을 만드는 이런 사진인데 네. 저희가 잡은 손 놓지 마시고요. 어린이들이 서로 모여 즐겁게 놀만한 놀이터나 기간 같은 것을 지어주시오. 100년 전에 하신 이 말씀을 저희가 지금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저희 모두 가슴이 뛰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얼마나 다행인지. 네. 반갑습니다. 저는 그 공동육아, 과천에 있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에서 한 10년간 교사로 살다가 이제 서대문 1호점 위탁 받게 되면서 센터장으로 오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협동조합 같은 경우는 이제 워낙에 이제 부모님들과 또 이제 교사 간에 굉장히 깊이 관계 맺고 사실은 이제 뭐 관계 맺는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진짜 시쳇말로 산전수전 공중전을 다 겪고 왔다. 저 그렇게 또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서대문 1호점 위탁을 받을 때 부모님들하고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좀 있었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어느 정도까지 기대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면서 이 공간을 잘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사실 이제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하면서 그 과정들을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는 그 정말 놀이 중심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놀이 교육을 하다 보니까 놀이 관련된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놀이 중심과 제가 생각하는 놀이 중심은 좀 되게 좀 차이가 좀 있는 것 같고요. 다 다르더라고요. 놀이 중심으로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견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내내가 자유놀이 중심으로 배치가 다 되거든요. 시간표가. 거기에 이제 활동을 아이들이 정말 선택해서 활동을 이제 간간히 이게 단회기 일회성 하는 프로그램들은 활동들은 거의 안 하고 있고 하더라도 이제 좀 장기로 하는 활동들을 좀 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또 활동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이들과 또 더 깊이 관계를 맺지 않으면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좀 특징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첫 해는 무조건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키움센터의 어떤 방향과 또 제가 생각하는 어떤
방향성이 사실 너무 일치해서 되게 기쁘게 이제 위탁 받을 때 막 정말 신이 나서 왔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북가자동에서 우리 동네 키움센터, 우리 센터는 정말 놀이터를 만들어 보겠다. 진짜 아이들한테 놀 공간이 있고, 놀 친구들이 있고, 놀 시간만 있다면 진짜 최고의 놀이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위탁을 받자마자 매일매일 아이들과 진짜 나가서 매일 놀았거든요. 선생님들이랑 매일 같이 뛰어놀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저희는 이제 뭐 추우나 진짜 뭐 영하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날도 나가서 놀았었거든요. 진짜 정말 더운 날도 나가서 놀았고, 그러니까 사계절을 이렇게 교사들이 섞여서 매일 이렇게 뛰어노니까 부모님들이 간간히 그러니까 놀이터를 직접 데리러 오시는 부모님들도 계시는데, 그 부모님들이 보시면서 정말 그 지점에 감동을 받기는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센터로 아이들을 데리러 오셔도 교사들이 행정 업무를 하고 책상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늘 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늘 아이들과 관계하고 놀이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다른 기관하고 다르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평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놀이만큼은 정말 우리 아이들이 잘 하겠지, 잘 놀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는데, 사실은 놀이가 아이들이 이 세 가지만 조건만 주어지면 잘 놀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잘 논다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왜냐면 아이들은 그렇게 자유롭게 놀아본 경험은 사실은 별로 없고, 놀이에 대해서도 사실 잘 모르고, 우리는 어릴 적에 자연스럽게 놀이를 전수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놀이가 일상이었다면, 아이들 사실은 삶이 놀이와 많이 분리되어 있고, 요즘에 특히나 이제 자본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놀이다운 놀이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노는 건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정말 고민이 좀 많이 됐죠. 그래서 잘 놀지 못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잘 놀려면 아이들이 일단 기본적인 생활 습관이 되게 좋아야 돼요. 놀이터를 나가더라도 저희는 매일 아이들과 놀이터를 나갔거든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학원에 가는 애들을 다 직접 학원 근처까지 데려다주고, 늦게 오는 애들도 또 놀이터를 데려다주고, 하루 종일 이렇게 그렇게 품을 팔면서도 아이들과 늘 나가서 놀았는데, 근데 노는 건 아이들인데 놀잇감을 가지고 나가는 것도, 아이들이 놀이터에 가서 뛰어놀다가 목마를 때 마시는 물도 아이들이 챙겨야 되잖아요. 이걸 교사들이 다 챙겨서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아이들이 직접 할 수 있어야 되고, 잘 놀려면 갈등이 수시로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갈등을 잘 해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이들 감정 표현도 되게 서툴고, 자기 의견을 표현하는 것도 되게 쉽지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이제 굉장히 이제 세심하게 아이들과 해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정말 내실을 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간식 시간에도 아이들이 직접 배식하고, 또 아이들이 다 먹고 난 다음에 정말 재활용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정리해서 갖다 버리는 거, 또 실내에서 애들이 이렇게 다 자유놀이 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안에서도 굉장히 흥분된 상태가 좀 많았어요. 그래서 실내에서는 좀 더 좀 걸어 다닐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서로 정말 대화하는 것들을 끊임없이 이제 교사들과 같이 좀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좀 아이들과 그렇게 만들어가면서, 이제 여기에 이제 활동들을 아이들과 같이 놀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들을 좀 만들어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에서 사실 2년 차에 이제 코로나가 또 터졌잖아요. 그래서 하반기에 이제 부모 모임을 줌으로 진행하면서 사업계획서를 부모님들과 같이 공유하고, 또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그 하반기 활동으로 자전거 여행을 기획을 했어요. 그래서 한 2달여간의 이제 아이들과 월드컵 공원까지 가서, 그러니까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이 또 마땅치가 않아서 가까이에 있는 월드컵 공원에 가서 한 2달여간 훈련들도 하고, 그러려면은 사실은 이제 아이들이 학원 일정을 좀 조정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과 그런 것들 같이 협의해서 학원 일정들 막 다 조정하고, 또 이제 이거를 진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20명 정도 아이들이 같이 여행을 갔었는데, 이게 교사들 인력만으로도 좀 되게 부족해요, 안전 때문에.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께 사전에 이제 사업 계획서를 공유하면서 활동을 좀 공유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좀 협력을 좀 당부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아이들과 훈련을 마치고 부모님들의 자발적인 어떤 그 참여를 이끌어내서 부모님들 아빠 3분과 엄마 1분과 또 저희 교사들 3명이 같이 협력해서 24km 정도 되는 거리를 아이들과 자전거 여행을 잘 다녀올 수 있었어요. 이 뒤에 보면 이게 파란색 입은 이제 옷들이 이제 교사들이랑 제 부모님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부모 모임을 진행을 하면서 아이들이 센터에서 어떻게 놀고 있는지, 또 우리가 아이들과 어떻게 만나고 있는지, 아이들과 그 놀이하는 과정에서, 활동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아이들이 어떤 놀이 성향을 가지고 있고, 아이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성장하고 있는지를 설명을 굉장히 많이 해드렸어요.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얘기하는 게 훨씬 더 많은 부분을 좀 차지하고, 또 그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좀 뭐랄까, 좀 우리 센터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잘 아실까? 이런 의문이 좀 생기기도 하고, 그렇지만 아이들은 여전히 많은 이렇게 학원 일정으로 정말 아이들 학원을 좀 많이 다니거든요. 코로나 이후로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사교육이. 그래서 이게 키움센터가 이게 정말 틈새 돌봄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에 개소할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았었는데 아이들이 학원 일정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세 번째 이제 그러니까 3년차 접어들어서 우리 부모 모임을 좀 변화를 좀 줘보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설명하기보다 부모님들이랑 좀 대화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질문을 한번 이제 부모님들께 좀 던져보자 얘기를 해서 이제 올 초에 이제 신입 부모 모임과 기존 부모 모임을 좀 분리해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내 아이를 키울 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뭘까요? 이러고 이제 내 아이 하루 일과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학원이 너무 많으니까 좀 조정해 주세요를 이제 이렇게 질문으로 던지는 거죠. 그리고 부모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막 이런 것도 물어보고 했는데 뭐 너무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 거야. 그리고 학원은 어쩔 수 없이 보낸 거였다. 그리고 이제 학원이 좀 정리하겠다 이런 말도 막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존에 이제 부모님들하고는 이제 좀 더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제 그 사교육에 대한 얘기도 좀 던지고 아이들의 놀이권과 정말 아이들의 자기결정권이 얼마나 중요한지 정말 실제로 가정에서는 어느 정도 아이들의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주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인 사례로 이제 같이 얘기를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면 아침에 내가 옷을 입을 때 직접 아이들이 고르냐? 부모님들이 골라주시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주 사소하지만. 뭐 이 정도까지 이제 얘기를 좀 되게 많이 나눠서 진짜 부모 모임 한 이래로 막 10시가 다 됐는데도 막 할 얘기가 남았다고 막 계속 막 이렇게 요구하셔가지고 진짜 10시까지 막 한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정말 기대했어요. 달라지겠구나. 달라지겠구나. 이 여름방학이 지나고 나면 정말 2학기 되면 달라지겠구나 했는데 네. 뭐가 정말. 다 다시 학원으로 가고 예, 저희는 이제 다시 틈새 돌봄으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 고민이 정말 생각해봤어요. 왜 우리들의 얘기가 잘 전달이 안 되는 걸까? 그리고 정말 아이들이 너무 과도한 사교육으로 틱을 하는 아이들도 여럿 있거든요. 그 부모님들이랑 개별 면담도 했어요. 정말 저희들 부모 면담할 때 정말 이렇게 세심하게 준비하고 하거든요. 그런데 왜 이게 우리들의 얘기가 왜 닿지 않을까? 왜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사회적인 어떤 맥락 속에서 되게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희들의 얘기에 무게감이 그렇게 실리지 않는다는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물론 존중해 주시기는 하지만 우리들의 전문성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아이들을 이해하고 있고 아이들의 발달에 어떤 게 필요하고 어떻게 해나가고 있는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그렇게 설명을 끊임없이 드려도 이 얘기가 잘 부모님들한테 닿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초등아동 돌봄 영역에 대한 전문성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구축을 해야겠다. 내용을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아동 돌봄 전문가가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전문가, 우리 모두 다 전문가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리 아동 돌봄 전문가가 우리가 아동 돌봄 전문가라는 걸 스스로도 인정하고 부모님들께도 인정받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이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최근에. 네, 그래서 부모님들과 좀 잘 소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여러 가지 이제 계속 실험들을 하면서 만나가고 있는데 그게 여전히 ING고 저에게는 되게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고 또 여기 계신 분들과 저는 좀 같이 만들어야지 이게 가능하잖아요. 저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그래서 같이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재울의 임미신입니다. 사실 저는 이제 같은 건물에 지금 바로 전에
발표한 그 서대문 1호점이 저희 건물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있다라는 이유로 자꾸 이런 발표를 하라고 그래서 좀 부담스럽고 특별한 일이 아닌데 발표한다라는 게 더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함께 했던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너무 이제 목차는 저희 과정 중심으로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아동센터 건물인데요. 이 건물은 2011년에 서대문구가 서울시 그 주민자치 예산 한 20억 정도를 예산을 지원받아서 아동들에 관한 그런 시설을 만들고자 이렇게 지원받아서 생겨진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얻기까지는 아동 시민단체들이나 뭐 아동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애를 썼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의논 결과 1, 2층은 드림스타트가 그리고 3, 4, 5층은 지역아동센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동센터는 이제 14년 9월에 서대문구에서 기독교 대안감리의 유지재단이 위탁을 받았고요. 2015년 1월에 개소했습니다. 지금 현재 아이들 40명하고 종사자 4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말에요. 저희가 한 3년 정도 이제 지역아동센터를 하고 있을 때 서대문구로부터 1층에 드림스타트는 이제 1층에 있고 그 위층에 키움센터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서대문구 1호점을 거기서 개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과 그리고 저희 법인이 위탁받아서 하면 어떻겠냐라는 그런 제안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교사들 회의를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 번 회의한 결과 저희들은 교사들이 전부 다 지역아동센터에 집중하고 지역아동센터를 더 만들어 가시는 것이 중요하지 새로운 센터에 이렇게 다른 여력을 줄 시간이나 그런 힘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저희 법인에서는 위탁받지 않기로 결정하고 다른 법인이 받도록 하는데 서대문구의 그 조건으로 위탁 조건으로 저희 지역아동센터와 협업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또 지역아동센터 협의회 회장님이 들어가서 위탁 심사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굉장히 대립적으로 좀 있는 상황이라서 이제 이런 상황을 저희가 서대문에 전했고요. 서대문구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키움센터가 들어온다라는 그런 게 확정된 후 저희 부모 모임하고 자치회의에서 아이들하고 부모들에게 저 1층에 키움센터가 들어온다라는 것과 그리고 키움센터는 어떤 목적과 어떤 것으로 아동 돌봄 기관이 운영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그 이해를 구하고 또 부모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먼저 이제 19년 6월이죠. 2019년 6월에 이제 키움센터가 이제 들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 교사들은 먼저 한 건물에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가 있으면 같은 돌봄 기관이기 때문에 서로의 경쟁 구도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비칠 수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그 키움센터의 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한 게 교사들의 모임이었습니다. 사적으로 자주 밥을 같이 먹었고요. 차도 같이 마시면서 그걸 이제 공적 관계로 넓혀가서 우리는 같이 이제 아동 돌봄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동 돌봄에 관한 책들을 구입해서 강독 세미나라고 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고 정기적으로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4권의 책을 읽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이 과정에 이제 교사들이 서로의 관계도 깊어지고 또 서로 신뢰도 쌓이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의 모임은 당연히 아이들의 모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아이들의 이제 모임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국가자 초등학교를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빌려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움센터랑 같이 올라가서 이제 전래놀이도 하고 자유놀이도 하면서 아이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이 아이들의 모임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같은 동네에서 자라요. 그리고 또 같은 학교를 다니면서 배우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그저 우리가 그 장만 마련해주면은 노는 것은 결코 힘든 것이 아니고 함께 어울리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을 마련해주지 않아도 이제 아이들끼리 놀기 시작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재미있는 게 이제 딱지치기였어요. 이제 딱지치기가 겨울에 시작돼서 여름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 센터에서 딱지치기가 시작했는데 키움센터로 이어졌고 그게 이제 센터 간의 경쟁으로 이어져서 이제 키움센터 우리 아이들이 시합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더 빳빳한 종이로 더 정한적으로 열심히 접어서 아이들한테 이기고 오라고 내보내고 또 지고 온 친구들을 도닥이는 것이 이제 교사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차장에서 아이들이 굉장히 눈만 오면은 나가서 같이 노는 건 당연한 일이었죠.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저희 키움센터가 사실상 협소해요. 저희는 3개 층이나 이용하고 있었고 키움센터는 한 층만 사용하기 때문에 협소하기 때문에 이제 첫 번째 그 여름방학 때는 공동 식사를 저희들과 함께 했고요. 그리고 또 공간이 이제 부족하면은 키움센터가 저희 공간을 마련해서 썼고요. 그리고 또 키움센터 선생님들이 이제 옥상에 여름에는 그늘막을 쳐주고 그리고 겨울에는 이렇게 대형 텐트를 쳐줘서요. 아이들이 이쪽에서 굉장히 서로 같이 즐겁게 놀이 공간을 확장해 주었습니다. 키움센터 선생님들이 이제 전래놀이를 하기 위해서 저 주차장을 놀이 공간으로 마련해 줘서 아이들이 놀이 공간을 확장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아시다시피 2년간의 그 코로나로 인해서 교사들의 그 강독 세미나는 계속됐지만 아이들이 함께 하는 시간은 이제 같이 할 수가 없었어요. 억지로 같이 못하게 한 거나 마찬가지죠. 같이 할 수 없어서 2년간 그래서 마음도 사실상 멀어지고 활동도 멀어져서 그러던 중에 아까 3호 거점 센터장님 말씀했듯이 이제 거점 놀이터를 시작으로 저희가 국가자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다시 키움센터의 아이들과 놀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놀이 한마당을 통해서 서대문구와 그다음에 종로구 아이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어울리는 장을 마련해줘서 아주 즐겁게 그리고 또 부모님들의 호응도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그때는 이제 교사들의 평가가 마지막에 있었어요. 이때 제가 여기서 참석했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미흡한 점도 많았지만 그렇게 두 구의 부모님들과 그리고 아이들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장을 마련한 것은 굉장히 좋다라고 많이 평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라는 평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사들의 모임을 제안했었어요. 거기서. 그래서 교사들의 모임, 가볍게 동아리 같은 모임이 시작되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많은 교사들이 그렇게 평가해 줬었고 그런 제안을 해주셨거든요. 전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교사들끼리의 모임이 아이들과의 함께 돌봄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담으로 저희 교사들이 서로 위아래로 있고 같이 신뢰하고 같이 잘 모이게 되면서 좋은 점은요. 아이들이 이제 일찍 온데 교사들보다 일찍 온다든가 교육을 갖다가 저희가 늦게 오는데 일찍 온다든가 그러면은 서로 아이들을 봐주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고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려운 일이 여러 가지 뭐 크고 작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의논을 할 수 있는 상대가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큰 힘이고요. 그리고 회식도 3-4명이서 같이 하던 회식을 한 10명 가까이 같이 하는 그 맛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는 저희는 물론 계속 협업하면서 함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들이 제안한 것이 저희가 바자회를 항상 해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키움센터랑 같이 협업해서 이 바자회를 좀 더 크게 하자라는 것과 그리고 코로나 전에 저희가 연합 캠프를 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이걸 진행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다시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매년마다 명절 때 음식을 만들어 이웃에게 나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굉장히 시끄럽고 그리고 또 아이들이 많이 생활하는 공간이라서 주위에 사실상 피해를 주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명절, 추석, 설, 동지 때 음식을
이렇게 나눴는데 이것을 키움센터는 이제 복날 음식을 좀 나눠서 우리 같은 건물에 키움센터와 가재울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주위분들의 그리고 이웃분들의 배려와 관심이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함께 키우고 있다라는 것을 알리고 감사하는 그렇게 이제 할 계획입니다. 저는 이 아동 돌봄 지역 생태계 구축을 위한 노력하고 생각했을 때 사실상 우리들은 아동을 돌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랬을 때 모든 생각의 시점은 아동 중심적 사고에서 시작돼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는 것이 공공적인 기관이고 공적인 일이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것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보여주는 것에 절대 어색하거나 힘들어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환경이나 자원들을 나눠주는 거에 마음이 크게 열려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비되셨으면 발표 바로 시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해송은 자랑하고 싶은 것도 많고 공유할 것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보다 먼저 활동하신 그 선배님들이 지역 활동에 무지 진심이셨기 때문인데 저희가 40년이 됐거든요. 40년이 훨씬 넘는 역사 속에서 이제 다른 선배님들, 지나온 선배님들의 역사를 보면 이제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엄청난 압박을 느끼기도 하는데 어쨌든 10분 안에 다 보여드릴 수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였지. 이쪽에서. 네. 해송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성장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함께 아이들을 키우고 함께 어른들이 성장할 때 아이들은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송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지역 활동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교사들은 마을에서 예술활동을 함께 하기 위해 몇 년간 소통공작소의 멤버로 활동하였고 창신동 주민, 지역활동가, 예술가들과 함께 마음을 모아 창신마을넷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창신동 꼭대기 장터를 준비부터 함께 하면서 코로나 전까지 꾸준히 참여도 하였습니다. 뭐든지 도서관을 마을에 세우는 것도 해송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신 전 선배님이신 이게 도배하시는 우리 이야기 선생님도 보이는데 그다음에 이게 뭐든지 도서관을 세우는 것도 해송에서 함께 했고요. 그 다음에 청소년 창신동에 있는 청소년 센터를 만들 때도 해송에서 교사와 아이들이 모두 앞에서 움직였습니다. 이렇듯 해송은 끊임없이 지역과 함께 하려고 하였는데 우리가 움직일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활동이 아이들과 소통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다모임 어린이 자치회의를 통해 자신들의 욕구와 불편을 말하였고 해결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다 보니 대부분의 해답이 지역 활동에서 나왔기 때문입니다. 해송의 자체 바자회에서 해결하지 못한 물품의 부족, 다양함에 대한 아쉬움, 더 많은 사람들과의 교류에 대한 욕구가 창신동 꼭대기 장터를 여는 것에 연결되었고 놀이터에 자주 가면서 불편했던 안전, 화장실, 음수대 문제가 놀이터 프로젝트와 연결되어 창신동 놀이터의 변화에 조금이나마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들의 소리를 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먼 도서관을 찾아다니며 책을 읽기 힘든 것에서부터 창신동에 책 읽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좋겠다는 욕구가
함께하면서 뭐든지 도서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또한 해송의 앙상블에서부터 시작된 발표의 욕구가 함께 소리를 내고 싶은 욕구가 창신숭인 오케스트라를 만드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이 우리 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의 삶을 스스로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은 다른 놀이터와 많이 다른 산마루 놀이터나 창의 놀이터가 자신들 때문에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산마루 놀이터에서 아이가 발표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왜 자기들이 놀아야 되는 놀이터를 어른들의 생각에 의해서 만드냐, 우리에게 물어봐 달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발표를 했었던 거예요. 사실 얼마나 전에도 해송의 창의 놀이터라는 놀이터를 리모델링 하였는데 건너가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네요. 이거 PPT를 고쳐주시면서 빼버리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알겠습니다. 그냥 말로 설명할게요. 창의 놀이터를 리모델링하면서 아이들이 놀이터 프로젝트에서 요구했던 화장실 지형에 맞는 긴 미끄럼틀이 설치되기도 했어요. 실질적으로 화장실도 만들어졌고, 이러한 경험들이 그 코로나를 겪으면서 미세먼지, 황사를 만나면서 이제 그 종로구, 지금 현재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연합회에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기후위기 프로젝트로 연결되었습니다. 이거 기후위기 프로젝트를 해송에서 할 때 아이들 표가 너무 재밌었는데, 나는 늙어서 죽고 싶다, 뭐 이렇게 건강하게 살다 죽고 싶다, 뭐 이런 게 있어서 저희 정말로 이렇게 마음을 울리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이렇게 지역 활동은 각각 따로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도서관을 만들고 거기서 창신마을내 회의가 열리고, 여기서 의논된 마을 장터가 낙산 놀이터에서 열리게 되었고, 아이들은 거기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축제 때 아이들이 만든 기후위기 영상이나 그다음 포스터 작품들이 발표 전시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에서부터 시작되더라도 해송에서만 했더라면 훨씬 적은 결과를 낳았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도 되게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창의 놀이터를 만들 때 우리 아이들이 되게 많이 회의를 해가지고 이런 걸 만들어 달라고 이제 회의 장소를 갔는데, 할머니들이 엄청 여러분이 오셔서 애들이 놀이터를 만들면 시끄럽다고 놀이터 결사반대 운동을 하시는 거 거기서, 그리고 막 우리한테 화도 내시고 막 이래서 너무 슬펐었는데, 이렇게 그 놀이터를 만드는 것 때문에 열심히 나서는 해송을 싫어하는 동네 할머니하고도 잘 지내야 되고, 우리가 또 그 아이들의 그 놀이터 프로젝트에서 보시고 감동받으신 구청장님께서 화장실을 만들어주겠다고 찰떡같이 약속을 하시고는 나중에 관할이 틀리다고 나 몰라라 하실 때, 우리는 아이들하고 그 문제에 관해서 토론도 해야 합니다. 또 코로나라는 질병과 싸우면서 이제 기후위기 문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으려고 아이들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아이들이 진짜 조금씩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면서 변화를 만드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과 아이들, 그리고 함께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우리 주변을 내가 살고 싶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를 배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아는 우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류선이고요. 마을에서는 선선이라고 불립니다. 제가 활동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활동가는 지금 제목 자체가 생태계 구축이잖아요. 생태계에 피를 불어넣는 사람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네, 실무부터 기획, 집행, 평가 이런 발표까지 모든 걸 다 합니다.
제가 올림들의 생협에서도 일을 했었고요. 공동육아에서도 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제 또보자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 밥벌이를 제가 찾아서 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오랫동안 지금 마포에서 계속 있었고요. 근데 워낙 굉장히 많은 성과들이 있어서 어느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할까 하다가 제목을 정해주셔서 이제 또보자 마을학교가 마포 지역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그거를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건데요. 저희 또보자 마을학교 아까 앞에 앉으신 분이 저한테 이제 어떤 곳이냐라고 소개해달라고 하셨는데 한마디로 설명하기가 참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마을 학교고요. 그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기관인데 제가 이제 이 그림을 가져온 이유가 학교라고 하는 것은 약간 공적인 영역인 것 같고 여기 키움센터가 있고 이제 지역아동 센터들이 있는데 다 공공의 영역에 속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민간의 영역이고 사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적인 마을 교육과 그 다음에 공적인 학교, 관으로 대표되는 이걸 연결하기 위한 관계망을 만드는 곳이 또보자 마을 학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목 자체가 마을 학교니까 요거를 저희가 이제 두 가지 파트로 제가 나눠봤거든요. 그래서 마을 영역이 이제 공적인 학교와 관과 어떤 식의 협력을 했는지 그거와 관계된 일. 그 다음에 학교 죄송합니다. 바꿔서 말했는데요. 마을이 이제 사적인 영역이고요. 학교가 이제 공적인 영역. 그래서 그 학교라고 하는 곳은 이제 구청 또는 뭐 여가부 그 다음에 뭐 이제 학교의 공교육기관과 연계된 사업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가장 크게 한 사업이 마포 마을방과후라고 해서 마포 혁신교육지구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관 협치 사업으로 했던 경로당을 활용한 이제 야간 돌봄 활동을 했던 게 있어요. 그래서 경로당 뿌러기방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의 진로직업 수업을 하고 있는 마을 사람책 사업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학교와 관계된 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을은 여기 지도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마포 지도예요. 마포가 좀 이제 길게 돼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 성미산 마을은 아마 아시는 대로 이제 성산동 일대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렇지만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사실은 이제 마포 지역 전체와 관계 있다고 생각을 해서 마을과 관계된 일은 이렇게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그다음에 청소년 마을 활동, 그다음에 이제 돌봄 주체 마을 교육 관계된 거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학교 파트고요. 그 사실은 이 마포 마을방과후 이야기만 하더라도 뭐 1시간 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저희가 2016년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작년까지 이제 6년이 된 거를 마무리하면서 그 성과를 이제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2016년부터 21년까지인데 올해는 저희가 이 사업을 하지 않아요. 잠깐 이제 쉬어가는 타이밍으로 하고 있고요. 첫 번째 1기 시기가 이제 공동육아가 대표단체였고 2기 시기가 또보자 마을학교가 이제 대표단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1기와 2기를 나눈 이유는 1기는 전체 이제 설계도를 그리는 단계였다면 2기는 이게 이제 마을 전체 저 마포 지도가 보이시잖아요. 그 마포 전체에 이렇게 지도가 완성돼가는 아이들이 지속 가능한 이제 삶의 공간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게 민간의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관과 협력해서 이렇게 마을에 구체적인 지도를 펼쳐내는 시기를 2기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에 대한 성과는 1기에서는 어쨌든 아까 이제 놀이 한마당 하실 때 이제 교사분들 모이고 부모님들 모이고 여러 이제 센터들이 모였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협의체 조직 구조를 만드는 거를 목표로 했었어요. 그래서 마포 지역에 있는 전체 이제 이 마을 교육과 관계된 또는 기관 이런 단체들 모두 모아서 협의체를 조직을 했었고 이게 운영이 됐고 그리고 2기 시기에는 그 안에서 이제 저희가 마을 교사들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교사들은 저희는 저처럼 이런 활동가가 되기를 원했어요. 이 사실은 이제 처음 이 설계하는 단계부터. 그래서 이들이 좀 주체적으로 성장을 해서 어디 가서든 이렇게 생태계에 피를 불어넣는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 라는 목표로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주체적으로 성장을 해서 지금 각각 곳곳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죠. 그래서 제가 요즘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계속 활동만 하다 보니까 도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해도 항상 한계가 있을까? 이게 어디에서 오는 문제일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어서
봤더니만 어떤 전체적인 정책이나 시스템 이런 거를 만드는 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한계를 많이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저희가 이제 다음 시기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했던 건데, 이제 왼쪽에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어요. 사실은 이걸 하게 된 이유도 약간 이제 센터별로 아마 각각 다른 돌봄들이 이루어지고 다른 이제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될 건데, 마포 지역에도 굉장히 다양한 민간 단체들이 이제 자발적인 돌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기관에서도 하고 있는데 각각의 특성에 맞는 모델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실험하고 그다음에 어떤 게 맞는가에 대해서 이제 연구 발표를 했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이 마을 교사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협의체를 조직하고 뭔가 이제 활동력을 갖추게 됐다는 거, 그걸 가장 큰 성과로 봤습니다. 네. 그렇지만 전체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거는 저희한테 이제 남겨진 과제였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생태계 구축이라는 말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말이 뭘까? 그리고 제가 이제 공동육아에 들어와서 또 또보자에서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얻은 교훈은 협치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힘을 모으게 되잖아요. 전혀 다른 힘들이 모일 때 사실 제일 힘든 게 관과 협조하는 게 제일 힘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학교와 협조하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해야 될까? 이렇게 굉장히 다른 힘이 만났을 때 불러일으키는 상승 효과가 있고, 또 그랬을 때 훨씬 더 이제 파급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태계 구축에서의 가장 마포 지역에서의 성공적인 건 협치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실 관에서는 민간의 영역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런 관과의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계속 이제 민간 영역에 이렇게 어떤 이제 사업을 같이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저희가 기꺼이 품을 내서 이 협치 사업에 2년간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경로당 야간 돌봄을 필요로 하는 아현동 이제 붕재공장 근처에 이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렇게 위탁 운영을 했었습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거기에 이제 이거를 처음부터 이렇게 발의를 하시고, 이제 어르신들과 같이 이 사업을 이끌었던 마을 주민들이 이제 주체가 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 이제 경로당을 어르신들이 직접 품을 내서 이렇게 야간에 그냥 이용을 해라 라고 해서 아이들이 여기에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었고요. 주변에 굉장히 많은 지역단체들과 연계해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학교와 계속 끈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데요. 어떤 공교육 영역에서의 조금 이제 혁신을 원했기 때문에 마포 혁신교육지구에서 활동을 했던 거고, 거기에서 끊임없이 학교 교육 과정에 좀 영향을 미쳐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해오고 있던 게, 마을의 어른들이 책이 돼서 학교로 찾아가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마을로 나와서 직접 이제 어른들이 일하는 곳에서 진로를 배우는 이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어떤 활력이 되고, 또 보람도 느끼게 되고,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고,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다양한 진로를 보게 되고, 마을 어른들과 관계를 맺는 그런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2017년부터 이제 제가 또보자가 한 건 2017년부터 이 일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마을에서 만나는 사람 책들이고, 이제 다양한 직업들이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만나는 사람 책. 직접 이제 전문 직업인들이 학교로 들어가서 이제 아이들의 진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진들이 있습니다. 이제 올해는 이렇게 이제 그 3번에 걸쳐서 진행을 할 건데요. 지난 9월 16일에 했었어요. 그래서 바뀌는 게 굉장히 뭐냐면, 저런 젊은 사람들이 이제 이 카라도 이제 저희 마을에 있거든요. 카라에 있는 활동가들, 그 다음에 저렇게 설장구를 하고 있는 젊은 활동가들이 직접 자기가 산업체계에 대해서 아이들과 만나고 싶다라고 먼저 이렇게 요청을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우 보람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파트는 이제 마을. 이렇게 생태계가 사실은 구축이 되려면 저희가 이제 마포 전체로 나가서 관과 협조할 수 있었고, 학교와 이렇게 계속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을에서 어쨌든 이제 힘을 받기 때문이죠. 이 마을이라고 할 때 여기 섬이산 마을 지도인데요.
굉장히 많은 단체들과 많은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성미산 마을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20년부터 이제 돌봄공동체 네트워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일 큰 보람을 느끼고 있는 게 이제 이 활동입니다. 사실은 아시는 것처럼 이렇게 초동 방과 후 영역에 굉장히 많은 단체들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도토리, 개똥이, 성미산 학교는 이제 대안학교지만 거기서도 방과 후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토끼똥, 그 다음에 꿈터. 이 단체들이, 그리고 이번에 새롭게 그 친한친구 방과 후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친한친구 방과 후는 성산동에 이제 키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곳인데 그 초동 방과 후 영역의 이 조직들이 월 1회 정기적으로 이렇게 이건 아시기 때문에 넘어가고 이렇게 네트워크 운영 회의를 해요. 그래서 뭐 다 아는데 뭘 만나가지고 뭘 하나 이러면서 이제 귀찮아 했었어요, 처음에는. 그렇지만 만나면서 여기에 모인 네트워크 운영위원들이 사실은 다 교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조직별로 조금 다른데 개똥이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이제 교사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도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공동육아 이 조합 형태이기 때문에 이 전문 교사들이 있고 나머지는 이제 교사와 부모가 같이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데 이들을 모두 우리는 그냥 돌봄 주체라는 명칭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올해도 만나서 회의를 해서 굉장히 많은 공동 사업을 펼쳐내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대면식에서 이제 한 총 15명 정도 되더라고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이렇게 아이 돌봄에 관여를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공원에 가서 서로 얼굴 보면서 이야기 나누고 친해지는 시간을 가졌었고요. 저희가 누가 보면 굉장히 우습게 보겠지만 표창장을 모든 단체가 받았어요. 장관 표창을. 그래서 관에 협조하면 이런 것도 있구나. 그래서 관이 절대로 나쁜 건 아니구나. 뭐 이런. 그래서 우리 어떤 사적인 돌봄, 사실은 이 성미산 마을의 역사도 40년이 다 돼가잖아요. 그래서 이 역사를 공적으로 인정받았구나라고 하면서 저희들끼리 자축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게 네트워크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게 5개의 이 부모들을 합치면 한 150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모 교육을 그럼 같이 하자라고 해서 이번에 마을교육 1강으로 김두리 교수님 이제 강의를 같이 했어요. 그래서 한 110명 정도 참석을 해서 한 게 가장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에 참여하면 각 단체들도 어떤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이익이 있고. 근데 이렇게 각자 하기 힘든 교육을 한꺼번에 했다는 거. 네. 그래서 이렇게 1강이 있었고요. 성교육을 또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 또래 성교육이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이렇게 교류 활동, 5개 단체 아이들이 교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시간이 다 돼서 제가 하는 굉장히 많은 역할이 있지만 마지막으로 사실 이 네트워크에 모이고 마을에서 꼭 필요한 활동이 뭔가를 찾아내는 게 또보자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도 앞서 말씀하셨지만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 고학년이 되면 특히 이제 학원으로 많이 가거든요. 학원으로 안 가더라도 마을에서 이제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우리가 좀 설계를 해보자 라고 해서 끊임없이 시도하고 끊임없이 아이들한테 외면 받지만 또 설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계를 한 게 뭉키가 나무로도 충분할 수밖에 해서 성미산에서 이렇게 나무 가지고 일단 고학년 아이들을 꼬드겨내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이제 마을에서 활동을 스스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대문구 마을연계센터장입니다. 그 만포구 발표 들으니까 좀 쭈구리가 드는 느낌이 드는데 그 마을을 하루아침에 만들어져 가는 게 아닌 게 정말 느껴지고 저는 작년 10월 1일자로 와서 제가 이제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더 많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발표를 한다는 게 굉장히 숙제였어요. 네, 저희는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융합형 키움센터의 원래 미션은 그 권역 단위의 마을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파악하고 아동과 양육자가 원하는 돌봄을 상담하고 적절한 돌봄 기관에 연계해서 단 한 명의 아동이라도 방임되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마을 돌봄 생태계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미션이에요. 저희 구는 우리 동네 키움센터는 현재는 7개가 있고 8호점, 9호점도 지금 개소 준비 중에 있어요. 아이들보다는 돌봄 기간이 많이 적은 구라 가지고 저희 구는 이렇게 될 것 같고, 방과 후 돌봄 서비스라는 거는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가 추진하고 있는 아동복지 돌봄 서비스입니다. 돌봄 서비스 간 연계가 추진됨에 따라 아동에 대한 수요 조사를 통해 욕구와 특성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저희 서대문구 같은 경우는 초등 돌봄 교실이 15개, 지역아동센터 7개, 우리 동네 키움센터 7개. 여기가 더 많이 되는데 지역아동 복지센터라고 좀 규모가 큰 센터가 2개가 있고, 방과후 교실 4개, 가족센터 4개. 이렇게 저희 구에는 이렇게 돌봄 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동네 키움센터 협의회가 구축되는 과정에서 서대문 구청과 세이브 칠드런 하고 우리 동네 키움센터가 안전한 기관 만들기 협약식을 전국 최초로 했어요. 구청장님이 의지가 있으셔서. 그때 저희가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센터장님들하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협의회가 구축이 됐어요. 그렇게 구축이 되면서 그 운이 되게 좋은 거점 센터장님을 만나면서 저희가 정말 그 어린이날 행사라는 게 굉장히 우리 서대문구, 종로구 모든 돌봄기관이 이렇게 어린이날 행사를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이제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지역아동센터 연합회 회장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좀 수월하게 이렇게 같이 개최할 수 있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그 후로 이제 평가를 가지면서 우리 동네 키움센터 협의회 회장님과 지역아동센터 회장님과 거점센터장님하고 월 1회 연석회의를 하면서 지속적인 계속 서로 협업 방향을 계속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이제 인왕산에 가을 산행을 가족들과 같이 갈 예정이고, 저희가 모든 기관이 사업평가도 가지고 사업계획 워크숍도 계획 중에 있습니다. 제가 이제 실전 방향성에서는 저도 이제 마을에서 네트워킹을 할 때 어려움이 참 많았는데, 특히 학교랑 어떻게 공적인 돌봄을 서로 가져야 할지가 사실은 숙제예요. 근데 저희 마을 권역, 제가 있는 마을 동 권역에서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 집, 홍은 종합사회복지관 쪽에서 먼저 손을 내밀어서 우리 아이들이 좀 진로 상담이나 사례, 그리고 활동들, 공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이 협업이 잘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학교랑이 제가 숙제로 남아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이래 공적으로 교육을 이제 아이들에게 교육을 만족한다면 방과후 돌봄 기관은 과연 어떻게 재정립해야 된다고 봤을 때 놀이 발달을 도와주는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그리고 아이들이 제일 좋은 환경이 녹지 공간이 있는 환경이라고 하는데, 저희 융합 서대문구는 정말 좋은 환경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녹지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하고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저도 앞으로 꾸준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앞부분에서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좀 됐기 때문에 약간 이런 어떤 생태계 활동이라든가 네트워크 활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어떤 고민들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좀 나누고 싶고요. 저는 전체적으로 지금 돌봄 활동을 22년 했는데 22년 동안 네트워크 활동을 해왔습니다. 일단 돌봄 활동을 시작할 때부터 네트워크 활동을 해왔는데 20년과 2년이 매우 달라요. 근데 20년과 2년이 왜 매우 다른가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20년 동안은 제가
돌봄기관에서 막 그 기본적인 활동도 다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근무 시간 이외에 나머지 시간에 또 동네 다니면서 뭐 이렇게 기관 만나갖고 뭐 설득하고 꼬시고 이런 일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2년은 근무 시간 안에 반 이상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원래 내가 근무 시간 이후에 했던 활동을 지금 하고 있고, 이제 나머지 시간은 이제 돌봄 이제 활동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돌봄 정책에서 이런 윤활유 역할을, 네트워크의 윤활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정책적으로 배치되는 것이, 의미가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데, 근데 지금 서울시에 융합형 키움이 20개 정도 넘는데, 그럼 다 그러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이유는 사실 20년이 안 지났기 때문이에요. 사실. 자, 거기도 20년 지나면 저랑 똑같아요. 제가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국가정책이 20년을 안 기다리고 1년 지난 다음에 성과를 요구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제 안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약간의 시스템이 구축됐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잘 갔으면 좋겠고, 특히 서대문의 어떤 그 협업 사례처럼,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핵심적인 포인트를 우리가 잘 이해해서 현재 이제 앞으로 20년 동안 할 사람들이 그런 걸 적용한다면 20년 후에는, 지금은 안 되죠. 당연히 지금은 싸우고 있어요. 지금은 안 되지만 20년 후에는 될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제가 지금 20년 동안 이 지역에서 활동했기 때문에 제가 돌봄 조정관으로 딱 됐지만 그 지역의 모든 자원을 알고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정관하고는 완전히 다르겠죠. 그리고 이제 제가 활동한 데 이제 해송이었는데, 해송의 활동이 강력하게 어쨌든 저에게 받침이 됐었던 거기 때문에 그 20년을 깔고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 이 융합형 1년 동안 했었던 활동을 그냥 사진으로만 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융키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고, 이게 이제 저희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연계하기 위해서 학교 만나고 뭐 구청이 해주고, 그다음에 유관기관도 만나고 이런 것들 이제 쭉쭉 했어요. 하면서 융키가 되면서 어쨌든 공적 돌봄의 어떤 비율이 거의 학년 평균은 41%, 전국 평균 15%입니다. 12%인가? 그러니까 그걸 이제 3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건데, 이제 창신동 같은 경우에, 창신숭인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제일 중요한데,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한다고 했을 때 네트워크가 안 되는 가장 커다란 이유는 기획을 같이 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를 들면 해송이 기획하고 나머지 참여해라, 기본적으로 이게 대상화되는 어떤 이런 구조로 네트워크 활동을 하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서대문 사례 같은 경우 전혀 그게 아니에요. 일단 교사들이 공부부터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한, 그러니까 질문을 맞추기 위한 어떤 수평적이고 민주적인 어떤 관계로부터 출발할 때만 이제 가능하죠. 저는 이제 20년의 활동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처음부터 조금 됐겠죠. 그래서 일단은 모든 돌봄기관이 아예 그냥 무엇을 하고 싶은지 연대 활동으로 이런 걸 함께 네트워크를 하면서, 그러니까 워크숍 같은 걸 하면서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렇게 집단에서 기획된 활동으로 어떤 활동이 정해지고요. 이후에 나오는 활동이 정해지고, 그 활동을 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그 집단이,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 팀이면 오케스트라 팀이, 자, 아까 기후위기 프로젝트면 그 기후위기 프로젝트 팀이 직접 만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고민들을 해가는 거고, 이것이 일정 기간 끝나면 평가까지도, 그러니까 직접 하는 거, 직접 당사자들이 기획하고 진행하고 평가까지 할 수 있는 어떤 그 환경을 만드는 것이 저는 네트워크나 돌봄 생태계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주도하면서 다른 기관을 대상화시키는 순간 내가 왜 해야 돼? 라는 어떤 난 지금 내 일도 지금 힘들어서 머리카락 다 빠지겠는데 내가 뭐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지금 아주 절박한 필요가 있으면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 했던 활동이에요. 뭐 지역아동센터 네트워크 회의도 하고, 우리 동네 키움센터 네트워크 회의도 하고, 그 다음에 권역, 우리 작은 권역의 네트워크 회의도 하고, 기후위기 프로젝트 공동사업도 진행하고,
그다음에 문화예술기관들이 저희 지역에 있어요. 그럼 문화예술 지역하고 돌봄기관을 싹 다 모아가지고 아예 기획 워크숍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돌봄 우리 동네 키움센터 선생님이 회계교육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모여가지고 또 회계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들이 공부도 했어요. 들레즈와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같이 이제 공부도 하고, 이제 대응교육도 하고, 이런 뭐 현악기 조율교육도 하고, 이런 게 다 1년 동안 이루어진 거예요. 놀이교육도 했어요. 놀이교육도 2회 정도 놀이교육을 이때 하고, 놀이교육에서 선생님들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 놀자데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현재 1, 2, 3, 4권역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교육할 때마다 선생님들의 어떤 그 호응이나 참여도 이런 것들은 매우 좋았습니다. 그림책 세미나도 같이 했죠. 선생님들이 이런 게 전부 다 우리 동네 키움센터와 지역아동센터가 함께 진행을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데도 다 마찬가지죠. 기획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이 같이 얘기되는 거, 이런 것도 이제 저는 가장 중요하다. 선생님 그림책 세미나에서도 선생님들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다음에 나중에 제가 오케스트라에 대해서는 좀 얘기를 할 건데, 원래 그전에는 그러니까 이렇게 윤활유 역할을 하는 사람이 없는 시기에는 긴 기간 동안 7, 8년 동안 애써서 우리가 3, 40명 아동 청소년 오케스트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확장이 됐어요. 70명, 저희 어떨 때 80명 정도까지 이렇게 확장되는 어떤 과정들이 자 있었고, 뭐 이런 거 다 지금 지나갈게요.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1년 동안 진행을 좀 했는데, 이렇게 1년 동안 엄청나게 많은 일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제가 그냥 배경 없이 하면 저를 불쌍하게 생각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얼마나 지쳤을까? 얼마나 저 사람은 진짜 좀 너덜너덜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당연히, 왜냐하면 제가 네트워크 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뭐 네트워크 돌봄 생태계, 그런 사람들 일단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까 지금 마음이 설레시죠라고 얘기했는데 설렘 일도 없게 되는, 일단 네트워크라는 말만 들어도 일단은 피곤해요. 일단 좀 피곤하면서, 그렇다고 해서 외면할 수는 없어. 왜냐면 외면하면 나한테 좀 뭔가 불이익이 있을 것 같은 거야. 외면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환호할 수는 없어. 왜냐면 너무 피곤했던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얘기가 왜 피곤하냐면, 현장에서 특히 돌봄기관에, 우리 동네 키움센터든 지역아동센터든 돌봄기관의 선생님들은 이런 일을 하거든요. 막 클라이언트를 선별하고, 국가가 재정 지출할 이유를 만드는 문서를 만들어야 되고, 막 컴퓨터에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아이들하고 막 싸우고, 보호자들 어려움을 수습해야 되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또 생태계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약간 그러긴 상태인데 네트워크 소리를 들으면 이제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이 드는 거죠. 나는 왜 협력하고 연대해야 되는지, 협력과 연대를 의미 있게 만드는 건 뭔지, 그 다음에 우리의 협력과 연대가 공동체의 사람들의 삶, 공동체의 삶이라는 건 아동의 삶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아동, 돌봄 종사자, 그 다음 그들의 부모, 그 지역사회, 이런 어떤 돌봄 공동체의 구성원들의 좋은 삶을 우리의 이런 연대가, 이렇게 피곤하고 막 머리카락 빠지는데 그래도 해야 된다고 해서 하는데 이게 좋은 삶으로 연결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죠. 그런데 만약에 저는 사실 이런 질문을 항상 하면서 네트워크 활동을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지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런 질문은 안 하고 그냥 네트워크를 해야 되니까 한 거죠. 해야 되니까 한 건데, 어쨌든 나의 가슴을 뛰게 하자, 설레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근데 그럼 이거에 답이 있을까요? 제가 22년 동안 활동해 왔는데요, 이거엔 답이 없더라고요. 답이 없는 거야. 이거는 끊임없이 질문밖에 없어요. 내가 새롭게 그림책 세미나를 같이 선생님들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이 그림책 세미나라고 하는 거를 한다고 했을 때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선생님들의 삶이 좋은 삶으로 인도될 것인가? 그러면 이제 아이들의 삶도 달라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밖에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질문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 그런 질문을 가지고 이제 실천하는데, 실천할 때 엄청 사실 열받아요.
왜 열받겠어요? 자, 10기관이 네트워크해서 실천을 하면 딱 나오잖아요. 한두 군데 핏대 세우면서 열심히 해요. 그 다음에 뭐 3-4군데는 그냥 반반. 그 다음에 나머지는 무임승차를 하면서 또 뒷말까지. 무임승차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거기다 뒷말까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이 네트워크를 이런 질문 없이 할 때는 원한과 복수 심해. 원한과 복수 심해 막 하면서 어떤 배분 사업이 있을 때 그 기간 빼자. 이런 말이 나오고 싶어요. 나오고 싶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고민이 이제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제가 좀 우리들 스스로에게 그 질문과 이 질문을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왜 아동복지 활동을 하는지, 내가 아동복지 활동으로 만들고 싶은 변화는 무엇인지, 따뜻한 공동체는 도대체 뭔지, 사회복지로 좋은 삶은 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답은 없죠. 답이라고 하는 건 내 삶을 실천하면서 내가 보여주는 것밖에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정답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지 않지만 이런 질문을 우리가 쉼없이 할 수 있는가. 내가 이 질문을 쉼없이 할 수 있다면 자 1년 차인 생활복지사가 이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면서 5년 차가 됐다. 그러면서 5년 차는 질이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우리는 할 수가 없이 선생님들이 바빠요. 저는 서대문구 얘기하면서 그 선생님들이 같이 공부한다는 얘기로 가슴이 설렜어요. 그 얘기 들으면서. 만약 모든 센터들이 그거부터 시작한다면 우리 사회의 어떤 아동돌봄이라고 하는 건 질이 달라질 거다라는 어떤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요거는 조금만 들을까? 자, 이게 요 공간이에요. 자, 요거는 다 듣지는 않겠고요. 다 보지는 않겠고, 왜냐면 3분이나 걸리기 때문에 다 보지는 않는데, 지금 종로구 어린이 청소 오케스트라가 맨 처음에 해송 앙상블부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해송 앙상블부터 시작해갖고, 두 센터, 뭐 청년센터 결합하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최근에 2년, 윤활유 역할을 하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것도 지역을 잘 이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까 더 확대가 됐죠. 더 확대가 되면서, 근데 그러면 나 같은 윤활유 역할만 있으면 확대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또 거점이라고 하는 강력한 배치가 들어와 있죠. 저희는 융합형인데 거점이라는 강력한 배치가 들어오니까 공간과 재정, 아동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어떤 재정들이 좀 더 빵빵해지기 때문에 훨씬 더 다양하게 다른 것들이 섞이면서 마주치고 섞이고 새로운 변신을 해나가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런 순간은 전체적인 네트워크 활동과 돌봄 생태계 활동의 10% 미만입니다. 이 찬란한 변화 때문에 제가 요거를 새로운 접속 눈부신 변신이라는 제목을 한 이유가 원래 기존 오케스트라가 공연을 할 때 기초반으로 모집됐던 아이들이 여기서 구경을 했어. 근데 기초반으로 모집했던 아이들 같은 경우에 센터 선생님이 얘네들이 지금 센터에서 하는 바이올린도 싫어하는데 막 이거 될까요? 막 이랬던 선생님이에요. 근데 그 아이들이 뒤에 있었고 저희가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했는데 오케스트라 연주가 딱 끝나면서 환호와 박수가 그 기초반 아이들로부터 터져 나왔어요. 누가 지시한 게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어떤 뭐 싫어요, 안 할래 이랬던 아이들이 그런 건 제가 볼 때는 진짜 가슴 설레게 하는 어떤 변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변신과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이 되게 순간이에요. 그럼 걔는 그 순간에 딱 환호한 다음에 엄청 그다음부터 열심히 바이올린을 했을까요? 3주 해줘요, 3주. 4주부터는 힘들어요. 뭐, 안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또 나가겠죠. 자, 그거를 3개월 하겠죠. 그 다음에 또 눈부신 그거를 견디면 또 새로운 눈부신 변신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개별센터에서 했을 때 그런 부분의 어떤 감동이라든가 풍요로움, 다양함, 이런 것들이 적죠. 이유는 단순해요. 왜냐하면 마주침과 접속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변신이라고 하는 거, 네트워크를 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저는 이런 어떤 그런 눈부신 변신을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때 이 네트워크 활동이 우리한테 너무 재밌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앞부분에 질문들을 끊임없이 내가 어떤 연대 활동을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연대 활동 시작하기 전에 그런 질문을 모두에게 같이 하면서 탐색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요거 넘어갈게요.
자, 제가 이제 그런 질문이죠. 예를 들어 오케스트라를 한다. 오케스트라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우리는? 그리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오케스트라는 어떤 우리가 교사도 다 참여하고 있는데 교사와 이게 참여하는 구성원에게 어떤 좋은 삶을 선물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어떤 질문들,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이런 질문을 해도 우리는 네트워크는 매우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무리로 고슴도치의 적정한 거리라는 내용을 좀 가져왔는데 이런 거죠. 살을 애는 듯한 어느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추위를 견디고자 서로 몸을 껴안아 따뜻하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자신들의 가시가 서로 찔러서 너무 아파요. 그래서 그들은 다시 곧 흩어져요. 흩어지는데 그러나 흩어지면 얼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다시 모이죠. 다시 모여서 다시 또 견디는 거죠. 그리고 또 아파요. 다시 흩어져요. 자, 이러한 과정, 추위와 가시로 인한 고통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주 적당한 거리를 발견할 때까지 계속 춥고 아프고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춥고 아프고 하는 과정이 없이 우리한테 눈부신 변신이라고 하는 건 없다. 그리고 그럼 꼭 우리는 춥고 이런 고통을 꼭 감내해야 되느냐? 그럼 그 맨날 힘들어야 되느냐? 맨날 막 우리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지쳐야 되냐? 저는 좀 사고를 바꾸면 어떨까라는 제안을 좀 드리는데 어떤 거냐면 우리가 찔림의 고통 이런 것들을 다른 관점에서 볼 수는 없는가? 찔림의 고통이 예를 들면은 찔릴 때마다 이 찔림이라고 하는 거를 나쁜 거로만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내가 그다음에 상대 네트워크를 같이 하는 상대와 그다음에 이런 생태계를 구축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한 필연적인 과정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내 삶에서 받아들이면 고통은 더 이상 막 좌절과 포기 남탓 투덜거림 이런 게 제가 말할 땐 찔림의 고통이에요. 막 저 센터장 때문에 안 돼. 뭐 저 사람 너무 잘난 척이야. 저 사람은 일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해. 막 이런 고통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것으로. 그러면 저런 찔림의 고통이 우리를 압도해서 뭔가 같이 도모하는 거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까지는 가지 않지 않겠냐. 그리고 어쨌든 우리가 찔림의 고통 때문에 멀어지면 얼어 죽기 때문에 만약 얼어 죽지만 않는다는 건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붙지 않아요. 네트워크를 안 합니다. 우리가 네트워크를 공허하다, 피곤하다 하면서 또 네트워크 해야 막 가잖아요. 그런 이유는 필요가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우리가 만약에 그런 관점을 다르게 할 때 우리가 이제 생태계들이 조금씩 작동하기 시작하고 이런 작동이 세월이 흘러야 돼요. 근데 사실 저는 이렇게 돌봄기관들이 모두 국가에게 요청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돌봄을 공장에서 찍어내는 것처럼 1년 안에 윤키한테 1년도 되기 전에 결과를 내라고 보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끼리가 아니라 그런 국가의 어떤 정책을 바꾸는 거에 에너지를 써야 우리 모두가 좀 행복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어쨌든 이런 것들이 상당히 세월이 흐르면서 좀 단단해지고 또 어떨 때는 고통을 많이 받고 어떨 때는 상처를 많이 받고 또 어떨 때는 눈부신 변화를 보고 근데 이제 그런 거의 비율은 여러분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르게 5대5가 아닙니다. 고통이 8이고 눈부신 변신은 2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약간의 마음의 준비는 하면서 근데 찬란한 변신이라고 하는 게 엄청 쫄깃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에 강한 에너지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